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의 주린이 스쿨입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명승부사 인사드립니다. 자, 월요일인데 무슨 봄 날씨도 아니고 날씨가 상당히 화창했죠. 초여름 날씨인 것처럼 어느 지역은 17도까지도 올라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도 또 봄이 왔습니다. 자, 지난 주만 해도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증시가 좀 조정이 오고 또 하락을 하니까 본격적인 조정세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주린이 스쿨에서 이 명승부사가 그런 조정 때 또 생각이 뭔가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을 때마다 어떤 것들을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량주죠. 자, 우량주가 바위장이 급상승을 하고 오히려 가벼운 가랑잎이 앉는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요. 내일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명승부사 주린이 스쿨에서 또 우리 주식 투자에서 크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과 또 아니면은 이번 장에도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을 또 주린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기법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장에 또 딱 맞는 시황과 증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바닥에서 크게 가면서 지난주에는 증시 조정도 왔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9만 원대, 10만 원대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92층, 65층에도 이제 구조대가 갈 것 같아요. 거기 높은 데 계신 우리 주린 여러분, 또 구조대가 가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에는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 장세. 시중에 개인들의 투자 규모가 100조, 몇백조 이상 어마어마한 또 자금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외인 기관이 크게 매수하고 있지만 또 기관들도 오히려 오르면 오를수록 또 종목들을 많이 좀 팔아놓은 상태라서 증시가 더 큰 물량을 쏟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22일이었죠. 22일 날 정부에서도 이거 우리 국민연금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지 않냐.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어쨌건 주식이 올라서 수익이 나니까 매도를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은 복리 수익을 쫙 가져가야죠. 과거 삼성전자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 산 거를 10년 이상 국민연금이 갖고 배당만 받아도 국민연금은 수익 나요. 거기에 대한 또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기관도 또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늘은 외국인들도 증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주린이들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유명한 기업 몇 개 빼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알만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죠. 자, 지금 증시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증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방송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복리의 원리죠. 복리의 원리. 예를 들어서 기아차를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률이 한 70% 났다, 80% 나신 분들이 또 제 주변에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오늘 기아차가 5% 올랐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신 분이 오늘 5% 올랐다면은 이것은 5% 오른 게 아니죠. 10%의 상승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10% 수익을 얻으려고 단기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종목이 5% 수익이 나면서 오히려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을 본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준다면요.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자, 큰 손과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어떤 주식을 담당하는 뭔가 안 보이는 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사놓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바닥에서 사둔 것들이 수익이 나니까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그런 투자 쪽에서도 또 저점에서 사둔 자기 종목을 사지 새로운 특별한 종목들을 고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주린이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삼성전자 사도 됩니까?
뭐 현대차 사도 됩니까? 기아차 사도 됩니까? 뭐 셀트리온 사도 됩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얘기들은 또 저의 이 노란톡 있죠? 이 노란톡 보시면 아래 이데일리 TV 그냥 명승부사 주식하고 검색하시면은 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많은 조언들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계시니까 꼭 오셔서 아래 보이는데 오셔서 또 많은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일목강좌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목에서 좀 어려울지언정 좀 공부를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 또 주린 여러분들이 이 주식 수익 나는 것은 참 좋아를 하시는데 공부하기를 싫어하죠. 아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복습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저는 한 5번, 10번 이상은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또 일목균형표가 미래 주가를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것들은 또 주변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되 어쨌건 공부를 일목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또 멘토라는 게 있죠. 멘토 스승으로 삼는 분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존 템플턴 경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했던 역발상의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매매했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분들의 위인전 그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성웅, 이수신 뭐 이런 위인전을 읽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식시장에 성공하시려면은 성공한 과거 투자자분들이 했던 주식 패턴들이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초반부터 좀 강조를 드린 것이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장에는 삼성전자 사야 된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까까오 노란 거 그런 종목 그리고 뭐 네이버 보면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있어 아주 유명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유명해서 막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종목에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을 하는 또 주린이 여러분들도 예전 패턴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 분들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매매 패턴에서 그것에 대한 차익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들어오시는 또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보면 이제 자금들이 작지가 않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몇 조 이상을 매집하잖아요. 그 자금들이 다 개인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매수하는 것이 벌써 믿을 만한 우량주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이런 우량주들이 뭐 믿을 만하다, 괜찮다라는 쪽의 종목들은 순식간에 팔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과 관련해서 얘기만 나오니까 뭐 기아차도 막 급등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조정시마다 조금씩 사 모으시라.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뭐 더 급등을 한다를 예측하지 마시고 주식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계좌 자체를 자손분들 내 계좌가 우리 자식의 계좌다. 우리 손자의 계좌다. 우리 나의 뭐 아들, 딸의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함부로 뭐 단타를 막 치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분산해서 그런 우량주를 묻어두시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 이제 대형주죠. 자,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향후 뭐 진입하기 어려운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죠. 자, 그런 쪽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어느 쪽이 좋아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뭐 제가 봤을 때 뭐 마트, 무슨 이마트 뭐 그런 것들도 뭐 요즘 주식 오른 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뭐 좋아질 것들이 선반영돼서 미리 오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좀 답답하고 좀 제가 볼 때, 야, 지금 이제 새롭게 주식 투자에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도 그렇게 단기 매매와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로서 접근하시는데 아직도 좀 답답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는 뭐 투자금이 적으니까 한 종목 뭐 신용 미수 써서 바이오 무슨 상한가 팍 뛰어들어 잡아야지, 그런 매매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1억을 1,000만 원으로 10번 매매를 하죠. 10번 매매. 1억을 사고 판다. 그 수수료와 세금이 얼마일까요? 작게는 3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어떤 데에 따라서는 막 60만 원, 70만 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그거보다 뭐 매수 매도를 잘해서 뭐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수수료 떼고 못 떼고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린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 일목을 보시고 거래량을 보시고 올바른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금의 30% 정도는 트레이딩 하셔도 되는데 60% 70%는 제가 말씀드리는 우량주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사 모아 보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어떻게 매수해야 됩니까? 뭐 기아차 조종 올 때 조금씩 사. 조종 올 때 또 깝깝이 아껴서 저 술값, 담배값 이런 거 아끼셔서 조종 올 때마다 요즘 싸잖아요. 삼성전자 예전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그죠? 요즘에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이었고 8만 원이고 이제는 또 이제 9짜리를 한 이 방송이 끝나고 다음 주쯤에는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 뭐 한 방에 탁 사가지고 그거를 내가 큰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 돈의 힘이 강한 장세에서는 그런 우량한 주식들은 빨리빨리 팔려나갑니다. 아직도 뒤에서 사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아가라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복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뭐 드렸는데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위에 또 그리고 또 과거에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 주식 복리 수익으로 수익을 난 겁니다. 하다못해가 아니죠. 뭐 주변에 아니면은 최근에 핫했던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이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복리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저점에 사둔 것들이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10배 올랐다. 자, 1,000만 원인 경우 주식 투자는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투자한다. 내가 손실을 낼 수 있는 한계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여러분들 공매도가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천만에요. 공매도 하는 기관들이요. 손실이 나면요. 뭐 1000%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이 복리로 삼성전자 과거에 IMF 시기에 5만 원 했어요. 5만 원대 그 어떤 게시판에 삼성전자 게시판에 제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좀 매수해야겠다 생각하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뭐 이거 삼성전자 똥주다 잡주다 욕이 그냥 그랬죠. 그 당시에 이 주식은 막 10,000원 간다 막 그랬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주식 아니다 나쁘다라고 말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사둔 주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가격으로 뭐 300만 원, 400만 원에 가깝겠죠. 근데 저도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청자분 때가 아닌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아들들이나 아니면 손녀분들이 대학 갈 때 아니면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꼭 꾸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리적인 수익을 얻어가는 거죠. 삼성전자 한 주가 뭐 500만 원 샀던 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뭐 1억씩, 10억씩 되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샀던 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요. 매매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진짜 큰 돈을 번 투자자들, 워렌 버핏 같은 분들 어떻게 벌었을까? 주식이 복리로 올라요. 복리로. 그것을 다시 한번 계산기 있습니다. 복리 계산기 인터넷에 한번 두드려 보시고 연 얘기하면 또 싫어하셔. 연 30%씩 워렌 버핏이 30년 하니까 세계 최고 부자 된 겁니다. 근데 월 자, 우리 되게 열심히 해서 월 15%, 20%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고 쳐봐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 인증을 했는데 꾸준하게 20, 30%를 했더니 6개월 만에 4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2억이 돼버렸어요. 2억이. 놀라운 겁니다. 월 복리의 마법이. 자, 어떤 분은 해냈는데 못하라는 법이 없죠. 그런 복리의 수익을 얻어가기 위한 어떤 뭐 어렵습니다. 이게 뭐 사가지고 바로 빨리 수익이 날 수 없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장에서 충분하게 대형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싹 긁어 모아도 그런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리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종목 그리고 이제 소외되고 좀 안 알려진 종목보다 지금 핫한 종목 위주로 그런 대형주 위주로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월 10% 정도는 아니 10% 너무 어려워. 그러면 월 5% 정도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죠? 그럼 급할 이유가 없겠죠. 월 5%라면 하루에도 5% 수익 버는데 그것을 지지 않고 꾸준히 월 단위로 5개월, 10개월만 하시면은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동네 부자 정도는 되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들 또 요즘에 오르는 주식들이 또 어떤 것인가를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월가의 스승이죠. 월가의 스승이었던 이제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분이 이제 워렌 버핏과 이제 동시대를 사셨는데 워렌 버핏은 이제 증시가 2천에서 5천을 딱 가고 나니까 워렌 버핏은 이제 뭐 좀 장 좀 좋아지네 하고 있는데 우리 피터 린치 선생님은 야 5천이 와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월가를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영웅으로 남으신 거죠. 보니까 이제 무릎에서 떠나신 거야. 무릎 바닥에서 떠나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계속 좀 계시지. 하여튼 그런 피터 린치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성공한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나라고 한번 우리가 또 짚어봐야겠죠. 자, 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형태를 가진 회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름이나 사업 내용이 따분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업종이 좋다. 그분은 뭐 그런 거를 투자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 병뚜껑.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면 병뚜껑이 많이 팔리겠다. 근데 코카콜라를 사시지 왜 병뚜껑을 샀나? 뭐 카지노, 또 음식료, 그죠? 그래서 마트에 뭐가 잘 팔리나 보세요.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마트에 뭐가 잘 팔리나. 만두.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거. 그죠? 만두 맛있을 때. 증시 좋습니다. 그 종목. 지금 잘 올라가요. 자, 늦었나?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시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자, 그럼 만두라든지 생활 속에서 내가 먹어봤는데 이 만두가 너무 맛있어. 야, 이거는 만두를 내가 빚어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 주변에 만두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피터 린치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좀 선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음식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안 올랐죠. 자, 그리고 또 그분이 너무 뭐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뭐 바이오 종목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뭐 기대감으로 뭐 크게 오르는 바이오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마디로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뭐 그런 뭐 기업에 그냥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당시 어땠어요? 그 당시
미국 다우존스가 2,000에서 5,000원 올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그 80년대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시기와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기가 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3,000이 와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당시에 저평가됐던 주식들이 유동성과 함께 또 이제 주식이란 개념들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미국의 많은 이제 개인들도 아, 주식이라는 것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금처럼 가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많이 오른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주식은 금이나 아니면은 무슨 부동산처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과거 10년 이상, 30년 이상, 20년 이상 주식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봤던 그 삼성전자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주린이 분들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을 택할까요? 그쪽에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화면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일목균형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크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문대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또 양운이라 그러죠. 양운. 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은 이제 주가죠. 요 주가. 자, 주가가 다른 것은 이제 제가 뭐 크게 외울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행 스팬이라든지 수행 스팬은 이제 주가를 26일 뒤로 과거로 좀 민 거죠. 자, 그리고 뭐 전환선 같은 경우는 이제 9일선 그리고 이제 기준선 26일 최고치의 반값 등을 좀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건 좀 필요 없고 이 주가가 의문대를 통과하는 시기에서 배수 신호가 발생됐다. 이제 호전이라 그러죠. 호전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를 창시했던 그 당시 호스타게이츠라는 분이 했을 때는 뭐 HTS라는 게 없었어요. 뭐 차트라는 것도 없었고. 그분은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냐? 이 모는 종이에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HTS를 보면은 다 일목균형표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일목균형표를 좀 보시고 그냥 설치해서 누르시면 나옵니다. 아주 세상이 좋은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준선이 26일이다, 뭐 어떤 것이 뭐 전환선이 9일이다.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공부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의문대, 이 파란 의문대를 통과할 때가 매수하면 된다. 뭐 단순한 얘기예요. 매수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보다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빠졌을 때 살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에 보시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욕심이에요. 거기까지 더 저점에서 살려는 것은 이제 더 좀 하이한 기법입니다. 그건 완전 역배열 급락해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린이는 거기까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주가가 이제 일목을 보고 매수 신호가 났구나. 이것을 일단 한번 알면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주가가 양운대를 이탈해서 돌파될 때 역전이라 그러죠. 그럼 내 주가가 역전돼서 역배열에 있구나. 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역전이 됐을 때는 주가를 어쨌건 비중을 줄이라고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목을 창시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네, 저기 요 부분이 한번 일목에서 저 최근에 좀 구름대, 양운대 호전 신호가 좀 발생된 종목이죠.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종목이고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이죠. 뭐 최근에 뭐 32,000원대, 32,000원대 구름대에 뭔가 호전 신호가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호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뭐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요 종목이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32,000원에서 전 차트적으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호전 신호가 발생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발생되고 나서 좀 눌림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건 이 신호로서는 이 종목,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을 매수해 보자라는 신호는 나왔다는 거예요. 향후에 뭐 이렇게 많이 오를지 아니면 다시 이거 이탈될지, 이탈되면 나와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트 진로가 최근에 구름대 일목균형표에서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향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일목 진입되는 구름대에 진입되는 시기에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한번 일부는 좀 관심을 둬봐야겠죠. 자, 나중에 뭐 하이트 진로 주식이 어떻게 됐을지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알게 되겠죠. 아니면은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주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한 주나 뭐 2주 정도를 뭐 매수를 뭐 관심을 두시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구름대 매수 신호, 호전 신호는 발생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하면서도 개인들이 엄청 많아. 개인들이 엄청 많아.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기대감으로 30만 원까지 올랐다. 요즘 차트가 좀 안 보이네요. 쭉 빠져서 뭐 32만 원까지 나왔지만 일목과 이제 볼렌저에서는 아직 뭐 어떠한 매도 신호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수 신호였던 것은 이제 이 밴드 하단 이것을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일목균형표 저점이 나와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뭐 바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오히려 27만 원에서 여기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방법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목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27만 원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만 원을 이탈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분에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셀트리온도 어떠한 뭐 매도 신호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도 신호가 발생됐던 거는 바로 여기죠, 여기.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목에서 이 양운대를 이탈하는 시기는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도 여기 보시면은 27만 5천 원이었습니다. 27만 5천 원. 그리고 나서 더 하락을 했죠. 어디까지? 23만 원까지. 하지만 27만 5천 원에서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뭐 급락이 최근에 나왔지만 어쨌건 이 종목도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또 이제 신용도 많이 없어지고 하면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리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셀트리온을 막 강하게 사라.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한 3%는 올랐고 뭐 어제 자리, 금요일 자리 정도가 일목 지표에서는 구름대 또 이제 볼렌저 밴드 하단에 딱 놓여 있어서 뭐 좋은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스닥에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주식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은 제가 볼 때 이제 바닥으로 보이지만 또 최근에는 아까 좀 설명드렸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제가 좀 이 제약 바이오보다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죠? 오히려 기아차가 그렇게 올랐는데 5%를 올랐는데 셀트리온은 많이 빠졌는데도 3%밖에 못 올랐다는 걸 보면은 어쨌건 바닥이긴 바닥이지만 좀 매우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한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모으되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좀 보시면서 아 매수 신호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되었구나라는 쪽에서 그죠?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다면은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어디서 매수 신호가 발생됐는지를 우리 차트를 보시면서 일목균형표를 놓으시면 아 저 전에 바닥에서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었구나. 호전 신호죠. 뭐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신호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이제 대형주라든지 우량한 종목들에 한해서입니다. 되었을 때, 야, 이 종목을 별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막 땡기질 않습니다. 이 종목을 막 사야겠다? 급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그 지표를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은 의외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공부를 꼭 더 뭐 이 강의 아니더라도 더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비법 중에 이런 차트적인 게 아닌 과거 우리의 선인들이죠, 선인들. 먼저 이제 주식시장에서 몸담았던 피터 린치라는 분도 뭐 있었고,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에도 시대죠, 에도 시대. 과거 몇백 년 전에 일본의 쌀 시장이 있었습니다. 쌀 시장에서 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다가 전표를 주죠. 야, 이거 전표 나 6개월 거 내가 미리 사. 하다 보니까 이 전표를 사고팔고 했어요. 그게 뭐 몇백 년 전인데 일본에서 그 선물 거래가 최초로 있었던 게 바로 쌀 시장입니다. 에도 시대. 도지마 쌀 시장이었었는데 그 쌀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이러고 있어. 쌀이 막 폭락해서 서로 팔겠다는데 나 살게 딱 사더니 엄청 사. 그러더니 서로 막 사겠다고 난리를 치고 왜 사겠습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갑자기 몇 개월 뒤에 막 흉년이 오고 막 뭐 메뚜기 때 나오고 그래가지고 쌀이 없어. 딱 와가지고 서로 막 사겠다는데 그분 딱 전표 쫙 꺼내가지고 야 여기 있어 라고 팔아서 엄청난 부를 이룩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뭐 거래의 신이라고 불리는 혼마라는 분과 또 지금 또 삼원 금천비록이라는 글을 좀 쓰신 분이죠. 그분 그런 과거의 투자자분들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들을 얻어와서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과거에 했던 그 성공했던 투자자분들의 행위가 현재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매수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인이 비관할 때가 매수할 때다. 뭐 당연한 것 같아. 자, 만인이 비관할 때 사래요. 만인이 비관할 때. 그러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작년 딱 이맘때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했는데 거기서 혼마 같은 분은 딱 와가지고 쌀을 산 거야. 주식을 막 산 거야. 살 수 있어요. 종목이 다 급락하고 빠지는데 지금 답을 아니까 쉽죠.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와 반대되는 행동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마의 스승인 이제 우시다 곤자부로라는 분이 계세요. 보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혼마보다 한 40년, 50년 더 앞서간 분입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삼원 금천비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책인데 만인이 비관할 때, 만인이면 만인이 모두가 비관적이게 되고 그리고 쌀을 팔려 할 때 쌀을 바보가 되어서 쌀을 샀다. 그런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같이 막 증시 쫙 빠지면서 그죠? 야, 누가 봐도 이제 증시 끝난 거야? 막 그런 생각 날 때 에라 하고 오히려 어차피 살 거면은 급등하는 날 사느니 조정이 많이 오고 급락하는 날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급락하는 날 그리고 이제 큰 무슨 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증시가 많이 빠졌던 최근에 뭐 11월 달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비관적인 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증시가 이제 앞으로는 하락으로 간다라는 식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시세가 바닥에 이르면 모두가 비관적이 된다고 합니다. 시세가 바닥을 찍고 더 하락을 하고 하락을 했을 때 우리 IMF 때 그리고 리만 때 그리고 최근 이제 작년
딱 이맘때죠.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비관적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비관에 팽배해 있을 때, 야, 주식을 사야 될 때구나. 왜 우세요? 살면서 평생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명승부사 생각하시고, 야, 이거 비관적이다. 나는 사야겠다. 어떤 주식? K탑 30 유명한 대형주를 사야 돼요. 뭐 삼성전자, 뭐 기아차, 현대차 막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고,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원리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투매가 나오고 보면은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오르다 마지막에 막 상한가를 치고 갑니다. 주식이. 과거 리만 때도 그랬고, 뭐 그때 당시는 조선주가 그랬죠. 조선주. 리만 전에 이제 2006년, 2007년도에 주도주를 한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시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조선주들이 그때는 성장주였고, 뭐 마지막에는 막 8%, 10%씩 올라.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요, 꼭지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이상 막 오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때 그런 날이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비관은 싹 사라져. 진짜 조정이란 얘기는 안 나옵니다. 뭐 호재만 딱 나오고, 뭐 완전 이제 샴페인을 터뜨리죠.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매도 기법에 좀 나오겠는데, 그거와 반대처럼 증시가 빠지고 빠지다가 전 종목이 투매가 나오면서 전 종목이 하한가를 막 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간 단기로는 그렇게 많이 빠진 날 매수를 하시라. 한번 꼭 그렇게 그런 날 한번 매수를 해보십시오. 모두가 주식을 팔고 있고 10%인데 나는 혼자 사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죠? 뭐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히려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의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시대 쌀 시장 비급서에서 또 얘기를 드렸죠. 뭐 쌀 시세가 무너져 일제히 투매하면 다만 눈을 감고 매수의 씨를 뿌려라. 매수의 씨를 뿌려라.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사야 한다. 참 쉽고 단순하면서도 일본 그 쌀 시장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기법이 단순하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의 본능이 있는 거죠. 포식자가 나타나면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막 급락을 하면 나도 모르게 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가다가 이제 호랑이가 확 나타나면 도망가고 싶지, 누가 호랑이한테 선빵을 날리려고 하겠습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투자 심리는, 인간의 투자 심리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는 반대된다고 되는 거죠. 완전 반대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매수를 하라 그래요. 뭐 그럴 때 하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선인들이 했으니까 우리 진유 여러분도 외워서, 야, 진짜 너무 비관적이다. 내가 봐도 이거 비관적이야. 그럴 때 매수를 하시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 명승부사가 이제 주식 매수의 기술로 조금 더 좀 발전을 시켜봤어요. 자, 바이오가 막 올라가. 너무 좋대더라. 이 바이오를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바이오는 오르는데 오히려 뭐 자동차나 이런 건 막 빠져. 저쪽은 안 돼. 앞으로 바이오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올 때 바이오를 조심하고 오히려 그런 쪽을 사보는 거죠. 모두가 비관적인 쪽.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요, 그쪽이 또 올라가면서 요즘엔 또 바이오가 많이 소외돼 있어요. 다들 이제 바이오 끝났어. 야, 그렇다면 바이오도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관론이 시장을 전체를 지배할 때 매수를 하고요.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연구해 보십시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린이 여러분들은 일단 시총 상위 외에는 웬만해서는 조금 피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월간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산다. 무슨 말이냐? 뭐 정배열 패턴에서 눌림목을 사라는 얘기죠. 정배열 패턴이란 뭐냐?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다. 보면은 이제 주식이 이렇게 가는데
이동평균선이 쫙 정배열로 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죠. 이런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의 이 눌림목에서 주식을 매수해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우량주도 늦게 사면 실패하는 법입니다. 우량주라고 뭐 다 성공해요. 어떤 분은 삼성전자도 막 급등할 때 사니까 90 몇 층에 계시대 구조하러 가겠지만 어쨌건 그 시간 비용과 탐욕에 의해서 시간 비용을 놓치는 거죠. 최고로 나쁜 거는 삼성전자를 사고도 손절하는 경우. 자,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투자자가 증시 역사상 다 틀렸어요. 삼성전자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99.999% 다 틀렸어요. 앞으로 그럼 이번 고점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0.01%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죠? 자, 그리고 또 내 마음에도 주식시장이 안 될 것 같은 때 사기 싫어도 사라. 사기 싫어도 사라. 그리고 업종 대표주는요. 폭락할 때마다 산다. 그럼 언제 팔아요? 저 유명하신 또 우리 주식계 존니 그분은 팔지 말래.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좋은 주식, 우량주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쨌건 우리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매매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돈 많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거 정답입니다. 근데 좀 내가 또 매도에 대해서는 또 뭐 다음 시간에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매도라는 것은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떤 내가 샀던 것이 특별한 변화가 있다. 아니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의 트렌드가 변화가 없다면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20% 올랐다 판다. 30% 올랐으니까 판다 그러는데 뭐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아닌 뭐 옆에 더 큰 무슨 미국의 무슨 전자가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이거 쫄딱 망하게 생겼어. 당연히 팔아야죠. 뭐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것은 틀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또 매도해야 할 시점. 시장의 관심은 꽃처럼 시든다고 해요. 항상 상승의 기운이 닿으면 스스로 하락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다. 최근에 많이 핫했던 바이오들도 꼭지를 치니까 떨어지잖아요. 특히 급등주나 단기 매매주들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나고 급등 상한가를 많이 치면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너무 올랐을 때 좀 주의를 하라 말씀드리겠고, 자, 시세가 계속 상승하면 마침내 정점에 달한다. 시세가 천장에 이르면 상승의 에너지는 모두 소진된다. 더 이상 상승 에너지가 없다. 이때부터는 더 상승하지 않는다. 자, 강세장에는 모두가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세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렇게 강세인데 야 이거 꼭지 아닐까. 그럼 이런 분들의 얘기, 옛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달아올랐으니까 꼭지다.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뭐 피터 린치도 아니고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자, 어쨌건 그렇게 그런 시점이 또 오면은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주식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때 조심하시기 바라요. 주식 열풍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뭐 4천 가까이 가면 더 열풍이 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4천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시장의 관심이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드는 운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우량주에서는 많이 걱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테마주라든지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무슨 이제 그런 테마성 종목들, 뭐 작전주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도시다 쌀시장 비급소에서는 말했습니다. 만인이 모두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한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자 매도를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때는 어떤 시점입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낙관적이에요. 보니까 야, 흉년이 와서 쌀값이 막 그냥 쌀이 안 나. 막 폭등을 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막 더 막 오를 것 같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시다 곤자 부로라는 분은
전표 쫙 내려오면서 사과 저 한 장만 더 주세요. 아 그래 너니까 내가 한 장 더 줄게.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샀던 그 주변 상인분들은 그죠? 재미를 못 본 거고 진짜 큰 수익을 봤던 거는 그 당시 그런 이제 투자의 원리, 시세의 원리를 깨달았던 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관론이 자취를 감추고 낙관론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낼 때가 되면 바보처럼 주식을 매도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너무 주변에 이제 그죠? 낙관론이 강세 전망이 커지고 모든 사람이 찬양할 때는 좀 팔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뭐 일본 에도 시대 쌀 시장 비급서와 함께 또 우리 뭐 근대사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네덜란드 튤립 광풍이었죠. 튤립 광풍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뭐 짧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꼭지였던 거, 뭐 대중의 광기, 튤립이라는 게 바로 키워서 다음에 바로 팔기가 어려운 식물입니다. 구근이라는 게 또 자라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구근을 키워서 또 팔려면 몇 년씩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광풍이 한번 불었대요. 과거 그때 당시 안 살아서 모르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다들 들으셨겠지만 과열 투기 현상으로 이 최초의 거품 경제가 나타난 겁니다. 튤립 하나 구근 하나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현재 돈으로 뭐 5천만 원 막 엄청난 그죠? 뭐 비트코인도 향후 좀 그럴 수 있고 아직 뭐 꼭지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죠? 그런 열풍이 불고 뭔가 광풍이 부를 때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십시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광풍입니까? 아직 광풍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견고한 상승이고 또 우리 증시가 그동안 10년 이상 못 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뭐 증시는 맨날 우리 코스피 지수는 3천에 있어야 됩니까? 4천, 5천도 정당한 일입니다. 아직 광풍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지만 뭐 그런 우리 주식시장도 너무 광풍이 불어서 이게 내가 봐도 이상하다. 떠나기 싫어. 이 주식시장을 떠나기 싫어. 그럴 때는 과감히 일부는 현금화를 하시고 주식시장을 조금 멀리 하시라. 그런 것을 말했던 것이 저 일본 에도 시장에 성공했던 현인이 했던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명승부사도 모두 낙관론에 빠질 때 매도를 하라 좀 말씀드렸고요. 그걸 보면은 과거 이제 인버스도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낙관론에 빠졌어요. 야, 대박 났다. 이거 코로나 와서 증시 폭락 더 한다. 1400대 인버스를 몰빵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버스 고법스 1400 작년 이맘때.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버스에 열광하고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습니까? 반대로 혼자 묵묵히 그 반대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샀던 사람이 큰 수익을 났던 거죠. 그래서 강한 호재가 나와서 과열될 때는 명승부사도 좀 종목을 좀 줄이라, 비중을 줄이라.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무슨 뭐 바이오 뭘로 개발돼서 막 연일 시끄럽게 굴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그 종목에 비중을 줄이시라는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드리면서 증시에 대해서 우리 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주식들, 우량한 주식,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잘 오르지 않고 뭔가 시세의 변화가 없다면요.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인가 아니면은 외국인도 알만한 기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한 것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나오는 노란 톡을 보시면 좀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이었는데 늦게까지 또 시청해 주신 우리 주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명승부사였고요. 다음 이 시간 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